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68번째 2차 선교 여행의 세 번째인데 사실은 부록과 같은 것이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고 그 내용은 고린도와 스파르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고린도는 예전에는 스파르타가 있던 곳입니다.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헬라크레스의 직계 후손들이 세웠다고 하는 그런 그 건국 전설을 가지고 있죠. 또한 스파르타는 그 지역 이름인 라크노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라크노필리아라는 말로 서구 사회에서는 그 동경하는 듯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죠. 이 스파르타 출신으로 보이는 스파르타쿠스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는 일개 검투사가 반란을 일으켜 그 당시 막 뻗어 나가던 로마 공화정, 로마 공화정을 2년 반이나 이렇게 괴롭혔던 로마 역사에서는 로마인들에게는 참 드러내기 좀 민망한 그런 역사하고 연결되는 것이 스파르타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스파르타의 용맹성, 그들의 우직하고 강직한 것, 또 국가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요즘 야가 빠진 요즘 현대 사회보다는 뭔가 그 마음에 동경을 주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1200년부터 1100년을 전후해서 북쪽에서 도리아인들이 헬로포네소스의 니코니아 평야, 여기가 스파르타가 있던 곳입니다. 평야로 침입하면서 원주민들을 복속하고 스파르타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원전 1200년 경이라면 이쪽 그 흑해 쪽 다르다넬스 입구 그쪽에서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 때에 이 도리아인들이 한 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고 그 도리아인을 저는 트로이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트라키아인이었으며 그들의 후예가 집시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의 남단 고린도에 있었던 점과 또 악티움 전쟁이 있었던 그리스 본토가 예전엔 트라키아 지역이었다는 점과 또 불가리아 스파르타쿠스가 불가리아에선 스파르탁이라고 하며 자기네들이 스파르타쿠스가 자기네 불가리아인이었다는 것과 이런 그 많은 사실들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마침 고린도 운하 우이를 지나가는데 집시 아이가 오길래 물어보니 고린도에 집시가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그 고린도 다리를 넘어서 고린도 안에 들어가자마자 기념품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도 집시들이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며 전 세계인들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런 스파르타인들이 살던 그곳이 지금은 고린도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전 1100년경에 이 지역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그런 스파르타는 그 후 기원전 약 750년경에 메세니아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지역의 맹주로 부상을 합니다. 그 후 기원전 480년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 1세는 스파르타 병사 300명으로 수십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그리스 중부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데서 3일 동안 막고 버티다가 몰살당하는 300 전투는 지금 현대에도 유명한 그런 역사 전쟁 이야기로 다루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있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스파르타가 독주를 하던 중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아테네가 부상을 하면서 아테네가 그 주변 국가들을 연합하면서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고 그 이후로 스파르타와 필레포네소스 전쟁 또 고린도 전쟁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 서로 패권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오랜 기간 동안 그 명성을 스파르타가 유지하다가 결국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전체를 정복하면서 스파르타도 로마의 속주로 떨어지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스파르타를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주의자들은 스파르타를 돈과 교역에 물들지 않는 강건한 장군 국가로 좋게 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후 국가 개념에 적용되어서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원조로 스파르타는 전체주의의 원조가 되어 이 두 국가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충돌하여 결국 동족끼리 전쟁을 하기도 했고 아직도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 데다가 남한에서는 다시 이 갈등이 고조되어 국정에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비교하면서 아테네의 발달된 사상이나 정치 이론 등에 비해 스파르타의 우직하고 강인함에 동경을 하는 인간 본연의 심정이 스파르타에 더 가까워서인지 그건 잘 몰라도 스파르타를 라코노필리아라는 말로 호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코노필리아에서 나온 라코니아식 어법이란 스파르타인들의 특징이었던 간결하고 무뚝뚝한 어법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으며 오늘날 스파르타식이라는 표현도 사치나 또 기교나 편리함보다는 단순성, 검소함 등을 선호할 때 그렇게 쓰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가 지금의 고린도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대 스파르타인들의 삶과 정신이 당시 고린도에도 이어졌을 것은 분명해요. 제가 보기엔. 이 성경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서로 고집스런 자기 주장으로 인한 분란과 당짓는 모습에서도 그들의 삶이 보여요. 그런 그들의 용맹성이 각양의 은사로 나타나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의 능력과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세웠으나 바울이 떠나자 금방 또 전투력을 발휘하여 교회가 서로 시끄러운 모습을 보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민족과 또 그들의 공동체의 특성과
또 구원과 또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까 6.25 얘기도 했지만 이 스파르타인, 즉 집시들의 삶과 우리 한민족의 삶이 닮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그러한 민족적 그 어떤 동질성 내지 특성을 잘 숙성시켜서 수천 년 동안 숙성시켜서 요즘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 고대 스파르타인들은 그대로 자기네들의 성품대로 화려하게 그냥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진 나무와 같이 그러한 비교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시들에 대한 그런 동정과 동경과 애착이 제게는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큽니다. 그래서 그런 집시들과 우리 한민족이 복음 안에서 연맹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은 고대와 또 현대의 그 두 민족 집단의 이 강점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고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인간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유대인이나 집시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배역하는 민족인가요? 그리고 집시들은 얼마나 이웃에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무리들인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이 트라키아인의 후예인 집시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술 먹고 흥청거리고 그 다음에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도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집시의 삶을 살면서 그 소외된 무리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집시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온 땅에 흩어진 저 집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이야기를 하다가 집시들을 얘기를 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